안녕하세요.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요 용어의 첫 번째인 처리 부분입니다. 그 처리는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대입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. 그 개인정보에 수집하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이용 또는 활용하고 나중에 이제 폐기까지 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두 가지 좀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, 첫 번째는 그 처리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처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나는 수집만 한다 하더라도 처리인 거죠. 두 번째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편 배달 사업자라든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유플러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로만 제공을 하지 실제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. 그래서 우편 배달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송 행위만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반대로 중간에서 뭐 에러가 나면은 에러 확인을 해서 개인정보를 본다라든가 중간에서 보는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처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정보 주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34의 어떤 전화번호에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거는 이제 홍길동이겠죠. 그래서 홍길동이 그 정보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보 주체 요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,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, 그 다음에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, 요거의 정보 주체의 세 가지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외국인도 정보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,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. 여기 개인이 들어간다는 거 꼭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 1회 행위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라면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. 즉 예를 들어서 뭐 취미 활동으로 그 지인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번호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아닌 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 활동을 하는데 평가위원들을 갖다가 모집한다든가 정보를 갖다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업무를 위한 것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한 거고요. 두 번째,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은 뒷부분에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파일을 위해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을 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즉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갖다가 뭐 수집하거나 또 저장하거나 뭐 이런 처리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, 즉 위탁인 거죠. 위탁을 시켜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예시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, 영리기업, 비영리기업, 1인 사업가, 개인 활동가 등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개인정보 파일 부분입니다.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을 의미하고요.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,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 뭐 촬영된 영상, 그 다음에 병원 가면은 그 진료 카드라 그래가지고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그 수기로 된 그 개인정보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개인정보 파일이 아닌 예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정보를 집합물로서 이래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배열이나 검색을 할 수 없는 경우들, 이런 경우에는
개인정보 파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개인정보 파일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저기에 나중에 유출이 됐을 때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빠르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유출하거나 뭐 확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, 개인정보 파일이 아닌 단순한 집합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와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유출이 되더라도 그 심각성이나 위험성이 훨씬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람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인 게 패스웨어 TV라고 하는 CCTV,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메라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23년도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기존에는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고정형 영상 장치만을 의미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 고정형 영상 장치와 이동형 영상 장치로 좀 구분이 됐습니다. 그래서 고정형 영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어디인가 뭐 가속 카메라가 됐던 아니면 아파트에 무슨 카메라가 됐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그 몇 년 전부터 순찰차 캠이라 그래 가지고 순찰차에다가 그 이동형 영상 장치를 부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촬영은 순수하게 영상만을 촬영해야 되고 음성 녹음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랑 차량에서 밖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있는데, 차량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공간에 갖다가 그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들어가고요. 반대로 그 차량의 바깥쪽을 비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서 이거는 고정형 영상 장치는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를 촬영하는 그 장치일 뿐인 거죠. 예, 다음은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. 그래서 고유 식별 정보는 굉장히 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, 두 번째는 여권번호, 세 번째는 운전면허번호, 네 번째는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. 나머지 3가지는 좀 익숙하실 텐데 외국인 등록번호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. 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만약에 체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외국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, 신고를 하면은 외국인 등록번호라고 그래가지고 13자리에 저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번호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번호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신용정보법에서는 이 4가지 외에 국내 거소 신고번호라는 거를 또 별도로 그 개인 식별번호로 인정을 합니다. 그래서 국내 거소 신고번호도 외국인이 90일 미만으로 거주를 하는데 관련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면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발급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것 또한 그 개인 식별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는 금융 신용 분야에만 좀 한정된 거라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고유 식별 정보에는 4가지가 있다. 요것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뭐 민감 정보입니다. 이게 앞에서 배운 그 고유 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정보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,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랑 다르게 한번 유출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정보 주체한테 심각한 위협이 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더 소중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는 민감 정보를 갖다가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고요. 그 다음에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정보 4가지는 사상 및 신념,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과 탈퇴,
정치적 견해, 그 다음에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4가지고요.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한 4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얻어진 유전 정보, 그 다음에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를 한 그 정보들,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그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생성한 정보, 그러니까는 그 개인 특징 정보에서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 해가지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 특징 정보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아니면 생리적, 행동적 특징 정보들에 대한 정보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그 저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종이라든가 그 민족에 대한 정보가 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용어입니다. 기본적으로 그 피아는 뭐 뒷부분에서 원래 배우는 게 맞긴 한데, 그 용어할 때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좀 나아서 그 좀 앞부분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피아는 그 약자가 프라이버시 임팩트 어세스먼트의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있지 않는지를 갖다가 조사하고 예측하고 검토해서 그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평가 체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영향평가 수행을 갖다 좀 의무화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제표준에서는 ISO 29134라고 해가지고 그 2017년도 7월 달에 그 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절차를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의 그 전후로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을 해서 어떤 위험성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개선이 됐는지는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는 시점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나와서 이행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상세하게 저희가 좀 배울 기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수행은 어떤 설계 단계 전후로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 점검은 그 종료 시점에 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용어 중에 동의, 고지, 통지,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공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. 먼저 첫 번째 이제 동의입니다.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그 동의를 받는 거죠. 보통 사인을 받거나 뭐 도장을 찍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예시를 보시면 회원 가입할 때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체크박스에다 이제 부입표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동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고지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고지라는 거는 이게 약간 그 어떤 행위가 있으면 사전적인 어떤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알리는 행위.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전에 고지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시로 개인정보 수집 전에 어떤 정보를 내가 수집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? 아니면은 뭐 음성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정보 주체에다 알리는 약간 사후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. 그러면은 정보 주체한테 너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때 그 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고지와 그 공개에 대한 어떤 약간 차이를 하는데 고지는 1대1 관계입니다. 그래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직접 알리는 것들을 갖다가 고지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공개라는 거는 뭐 정보 처리 방침을 뭔가 공개를 한다. 그래가지고 다수의 불친절한 다수한테 우리가 뭐 어떻게 바뀌었어, 어떻게 뭐가 하겠어 라고 알리는 것들, 그런 것들을 공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N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